음력 이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곧 대박 터지는 대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과연 어느 분들이 곧 대운이 찾아오는 걸까요? 과거에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도 없이 어떠한 일에 휘말렸거나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순간에 내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커리어에 큰 타격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과연 어떤 달에 일이 수습이 되고 운이 좋아지는지 살펴보세요. 태어난 날짜별로 대운이 찾아오는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특히 이 시기는 오랫동안 고생한 보람이 느껴질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이 나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맞는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경험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45세에 사업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좋은 시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45세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사람도 잃고 건강도 해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음력 7월과 8월에 태어나신 분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이번 기간에 아주 좋은 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름은 화의 기운을 담고 있는 계절인데 이러한 화의 기운이 음력 7월과 8월에 태어난 분들에게는 특별한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승진을 하거나 큰 성과를 만나볼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노력이 빛을 발할 때가 왔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시면 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의 화기운을 잘 흡수하여 자신감을 가지시고 도전해 보세요. 다음으로 음력 1월과 2월에 태어나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주에서 목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목의 기운이 강하면 생명력이 넘치고 활동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는데요. 때로는 너무 강한 목의 기운은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목의 기운을 조절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금의 기운에게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금의 기운을 끌어들이기 위해 금으로 된 액세서리를 착용하거나 흰색 옷을 입어주세요. 흰색은 금의 기운을 상징하고 있어서 음력 1월과 2월에 태어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숫자 9를 잘 활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숫자 9는 금의 기운을 상징하는 숫자라서 9가 들어있는 전화번호로 바꾸거나 집 주소에 9가 적혀 있는 곳으로 이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변화를 고려하실 때는 가을을 기점으로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을은 금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라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변화를 계획하기에 적절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가을의 기운을 잘 이용하여 사업에 큰 성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력 4월과 5월에 태어나신 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사주에서 수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수의 기운은 감정과 직관을 관장하며 창의력과 감성이 풍부한 성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수의 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겨울이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겨울은 수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계절이라서 이때 활동을 시작하거나 결정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실 것입니다. 음력 4월과 5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검은색과 함께 하시면 참 좋습니다. 검은색은 수의 기운을 상징하는 색상이라서 검은색 옷을 자주 입으셔도 좋습니다. 또한 숫자 1과 6을 함께 하시면 수의 기운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번호나 전화번호에 숫자 1이나 6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활동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계획하실 때 겨울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력 4월과 5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동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새로운 시작을 하면 수의 기운이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겨울의 차가운 기운 속에서도 여러분의 열정이 빛나길 바랍니다. 이제 45세라는 중요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여러분께 맞춤형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헛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좋은 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운이 나쁜 사람들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나쁜 사람들은 가족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 중 하나인데요. 가족분들과 화해를 하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운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족과 부딪히는 이유는 전생의 인연 때문입니다. 전생에서 원수로 만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걸 갚으려고 자꾸만 부딪히는 거죠. 가족분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전생에 지었던 업을 소멸시키고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아지고 싶으면 가족분들한테 잘하세요. 전이랑 다르게 가족분들한테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대하기만 했는데 인생이 바뀌실 겁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운이 좋지 않다고 느껴질 때 가족이 나를 돌봐주고 챙겨준다면 원래 없던 좋은 운이 생기고 나쁜 일도 피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정이 화목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사이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자라도 부모님의 자리를 물려받거나 부모님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싸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돈이 많다고 해서 가족분들 사이가 화기애애한 것은 아닙니다. 있는 것들이 더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오랫동안 부자인 사람들은 설령 가족 중에 지능이 모자라거나 자기 밥그릇 하나 못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감싸 안아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가난한 분들을 살펴보면 가정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과 불화가 있으며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님을 탓하고 형제 자매를 원망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항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평생을 가족 탓만 하거나 남 탓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생 가난하게 지내는 것이죠. 집에 에어컨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겨울에는 돈이 없어 보일러 하나 못 켤 정도로 가난해서 그렇다고요? 물론 여러분들 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다른 사람 탓만 하면 여러분의 자식도 집에 에어컨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겨울에는 돈이 없어 보일러 하나 못 켤 정도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덜 가난해져야죠. 그럼 내 자식의 손주의 손주 녀석 정도는 평범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조금 더 노력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가난한 상황을 무조건 가족 탓만 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운이 좋아지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태어난 날짜별로 보는 대운이 찾아오는 시기와 운이 나쁜 사람들 특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력 이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곧 대박 터지는 대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과연 어느 분들이 곧 대운이 찾아오는 걸까요? 과거에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도 없이 어떠한 일에 휘말렸거나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순간에 내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커리어에 큰 타격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과연 어떤 달에 일이 수습이 되고 운이 좋아지는지 살펴보세요. 태어난 날짜별로 대운이 찾아오는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특히 이 시기는 오랫동안 고생한 보람이 느껴질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이 나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맞는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경험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45세에 사업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좋은 시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45세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사람도 잃고 건강도 해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음력 7월과 8월에 태어나신 분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이번 기간에 아주 좋은 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름은 화의 기운을 담고 있는 계절인데 이러한 화의 기운이 음력 7월과 8월에 태어난 분들에게는 특별한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승진을 하거나 큰 성과를 만나볼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노력이 빛을 발할 때가 왔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시면 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의 화기운을 잘 흡수하여 자신감을 가지시고 도전해 보세요. 다음으로 음력 1월과 2월에 태어나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주에서 목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목의 기운이 강하면 생명력이 넘치고 활동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는데요. 때로는 너무 강한 목의 기운은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목의 기운을 조절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금의 기운에게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금의 기운을 끌어들이기 위해 금으로 된 액세서리를 착용하거나 흰색 옷을 입어주세요. 흰색은 금의 기운을 상징하고 있어서 음력 1월과 2월에 태어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숫자 9를 잘 활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숫자 9는 금의 기운을 상징하는 숫자라서 9가 들어있는 전화번호로 바꾸거나 집 주소에 9가 적혀 있는 곳으로 이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변화를 고려하실 때는 가을을 기점으로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을은 금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라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변화를 계획하기에 적절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가을의 기운을 잘 이용하여 사업에 큰 성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력 4월과 5월에 태어나신 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사주에서 수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수의 기운은 감정과 직관을 관장하며 창의력과 감성이 풍부한 성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수의 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겨울이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겨울은 수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계절이라서 이때 활동을 시작하거나 결정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실 것입니다. 음력 4월과 5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검은색과 함께 하시면 참 좋습니다. 검은색은 수의 기운을 상징하는 색상이라서 검은색 옷을 자주 입으셔도 좋습니다. 또한 숫자 1과 6을 함께 하시면 수의 기운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번호나 전화번호에 숫자 1이나 6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활동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계획하실 때 겨울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력 4월과 5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동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새로운 시작을 하면 수의 기운이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겨울의 차가운 기운 속에서도 여러분의 열정이 빛나길 바랍니다. 이제 45세라는 중요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여러분께 맞춤형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헛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좋은 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운이 나쁜 사람들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나쁜 사람들은 가족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 중 하나인데요. 가족분들과 화해를 하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운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족과 부딪히는 이유는 전생의 인연 때문입니다. 전생에서 원수로 만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걸 갚으려고 자꾸만 부딪히는 거죠. 가족분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전생에 지었던 업을 소멸시키고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아지고 싶으면 가족분들한테 잘하세요. 전이랑 다르게 가족분들한테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대하기만 했는데 인생이 바뀌실 겁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운이 좋지 않다고 느껴질 때 가족이 나를 돌봐주고 챙겨준다면 원래 없던 좋은 운이 생기고 나쁜 일도 피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정이 화목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사이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자라도 부모님의 자리를 물려받거나 부모님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싸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돈이 많다고 해서 가족분들 사이가 화기애애한 것은 아닙니다. 있는 것들이 더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오랫동안 부자인 사람들은 설령 가족 중에 지능이 모자라거나 자기 밥그릇 하나 못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감싸 안아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가난한 분들을 살펴보면 가정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과 불화가 있으며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님을 탓하고 형제 자매를 원망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항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평생을 가족 탓만 하거나 남 탓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생 가난하게 지내는 것이죠. 집에 에어컨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겨울에는 돈이 없어 보일러 하나 못 켤 정도로 가난해서 그렇다고요? 물론 여러분들 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다른 사람 탓만 하면 여러분의 자식도 집에 에어컨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겨울에는 돈이 없어 보일러 하나 못 켤 정도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덜 가난해져야죠. 그럼 내 자식의 손주의 손주 녀석 정도는 평범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조금 더 노력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가난한 상황을 무조건 가족 탓만 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운이 좋아지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태어난 날짜별로 보는 대운이 찾아오는 시기와 운이 나쁜 사람들 특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